지금 완전할 필요조차 없다. 완전하지 않아도 오늘의 불완전한 나로 살아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요. 늘 힘든 시기의 연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없이 여러분을 흔드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매일같이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타인의 시선.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16세기를 화려하게 빛냈던 프랑스 철학의 거장에게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수상록을 쓴 철학자이자 작가죠. 이 몽테뉴가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해답을 줄까요? 임재성 작가의 몽테뉴, 사유의 힘.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몽테뉴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말하자면 어쩌면 다들 배부른 소리 하는 철없는 사람이라고 볼지도 모른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나는 젊은 시절엔 법관으로 일하며 세상의 질서 속에 몸을 담았다. 법관으로서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삶이 나에게 맞지 않았음을 자각했다. 그렇게 나는 남들은 부럽다고 생각할 나의 커리어를 정리하고 성안의 탑으로 들어가 운둔을 택했다. 무슨 복에 겨워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간 내가 살아온 삶은 사회적 기대와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소위 말해 남들의 손때 묻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도 혹시 과거의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당신은 바쁘게 사느라 너무 자주 자기 자신을 잊는다.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사람들,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정작 나라는 존재는 늘 뒷전으로 밀려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도리인지 모른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고 오늘의 나 역시 내일과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떠올리며 불안해한다. 즉, 과거와 미래 둘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를 뒷전으로 밀어둔 이 상황에서 과거와 미래에 매달려 쌓이는 부정적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오늘의 나에게 집중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당신은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 그리고 현실과의 그 괴리감에 지쳐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연속적으로 쌓였을 때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다. 오늘의 나를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라. 당신이 말하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감당해야 할 일들, 이 모두 당신이라는 사람보다 중요한 건 단 하나도 없다. 지금 완전할 필요조차 없다. 완전하지 않아도 오늘의 불완전한 나로 살아라. 당신의 일상은 매일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어제 확신했던 것이 막상 오늘 보면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이런 인생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불안해한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다. 지금 느끼는 불안, 흔들리는 감정, 바뀌는 생각. 모두 지금 당신이 한없이 아껴야 할 당신의 모습이다. 내일의 나를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과거의 삶에 후회하기보다 오늘의 나에게 집중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방향을 요구한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은 곳으로.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삶, 인생. 이 모든 진짜 길은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지금 멈춰서 나를 응시하는 그 한 걸음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나도 한때 바깥 세상의 질서 속에서 명예롭고 안정된 삶을 누려왔다. 그러나 그때는 그 삶이 굉장히 안정된 삶이라고 여겼으나 그 외부의 질서 속에 스스로를 찾지 못해 나 자신을 잃어가며 원치 않는 삶을 계속 허덕이며 살았던 것이다. 모두가 앞만 보며 달려간다. 하지만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본다. 나는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고 나를 살피고 나를 반성하고 나를 음미한다. 결국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만이 진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향하는 곳을 모른 채, 더 나아가 지금 스스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다. 스스로 목표를 잡고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새 바깥 세상 속의 질서와 나 자신을 신경 쓰지 못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당신은 외부의 정보와 타인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다 어느새 자기 자신을 잊고 난다. 그 속에서 길을 잃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누구나 흔들림,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순간을 맞는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목숨같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타인의 시선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싶은 삶을 추구하는 것인가?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며 외부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억지로 부정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솔직하게 지금의 나를 들여다보아라. 왜냐하면 삶은 결국 매 순간마다의 지금의 내가 반복해서 만든 나이기 때문이다. 습관이 당신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면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습관은 당신의 정신에 큰 저항 없이 스며들어 자리 잡는 당신의 모든 판단 그리고 신념조차 습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 반복으로 인해 자리 잡은 이 습관은 좋든 나쁘든 당신의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준다. 당신은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오랫동안 반복해온 감정과 신념의 틀 안에서만 생각한 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통해 좋은 내용을 보아도 그 순간뿐인 것이다. 그 후 당신이 하는 선택들은 이미 과거에 당신이 쌓아왔던 반복된 행동들, 즉 습관으로 인해 모든 게 결정된다. 작은 말투 하나, 매일의 행동 하나, 그리고 감정 하나. 이 사소한 반복들이 쌓여 결국 당신의 태도를 만들고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다. 이렇듯 습관은 당신 안에 천천히 뿌리내리며 어느 순간 당신 삶의 중심을 차지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무너질 때 당신은 마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럼 이제 당신은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다. 당신이 지금 삶을 바꾸고 싶다면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돌아보라.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감정에 반응하며 어떤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바로 그 일상의 반복이 당신을 만들고 그 습관이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당신은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나 자신조차 놓치기 쉬운 날들만 이어진다. 그럴수록 당신을 무너뜨리는 습관과 당신을 바로 세우는 반복을 구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라. 나를 단단히 묶어주는 글 한 줄, 그것이 당신 삶을 세우는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나의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이미 안 좋은 습관과 반복으로 인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시간은 당신이 견뎌야 할 정말 힘든 시기일 것이다. 그러나 견뎌야만 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 그럴 땐 움직이기보다 멈추고 말하기보다 조용히 견디는 일이 더 강한 선택이 된다. 견딘다는 말은 그저 무기력하게 있는다는 말이 아니다.
견디는 사람은 조용히 단단해진다. 고통에는 말보다 침묵이 어울리는 순간이 있다. 어떤 고통은 그저 지나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사람의 의연함이란 피할 길 없는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힘이다. 견딘다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반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삶이 버겁고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저항은 바로 견디는 일이다. 그러나 중심은 지키며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견딘다는 건 수동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고통이 올 때 대부분 도망치고 싶어 한다. 고통에서 멀어지면 해결될 것만 같은 착각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고 기록하고 사유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견디는 일은 늘 어렵다. 왜 그런가?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이전보다 더 깊고 넓어진다. 오늘 하루 말없이 견디는 당신, 그 침묵의 시간이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 기억하라. 당신은 세상의 평가를 통제할 수 없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신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는다. 관계가 떠나고 기회가 지나가고 몸과 마음 모두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 이럴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흔들린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태도로 무엇을 볼 것인지는 순전히 당신의 몫이다. 그렇다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습관을 다잡으려면,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저 조용히 펜을 들어 지금의 나를 써내려가라.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이것이 정말 나를 반복하게 만들고 내가 더 잘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당신의 감정을 흐리게 해도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그 문장이 당신 자신을 돌볼 것이다. 이 글은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어야 한다. 그저 흘러가는 생각과 사유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하지만 그 생각의 목소리를 글로 써내려가면 어느새 당신의 무의식에 각인이 되어 당신도 모르는 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글은 완벽할 필요도 없다. 흩어지고 난잡한 이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된다. 중요한 건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솔직하게 적으면 된다. 이렇게 글을 통해 삶의 흔들림 속에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이 글은 당신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자 당신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다정한 위로다. 글을 쓰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국 흔들리는 세상에서 당신을 다시 세우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다. 오늘의 한 줄, 오늘의 반복, 오늘의 태도다. 멈춰라, 응시하라, 적어라. 성 밖의 소음이 클수록 성 안의 서재는 더 깊어진다. 오늘 당신의 탁자 위 펜 하나가 내일의 방향을 정한다. 견디는 사람은 조용히 단단해진다. 단단해진 사람은 끝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원하는 곳에 도착한다. 그러니 오늘 한 줄을 써라. 내일 또 한 줄을 더하라. 그 반복이 곧 당신의 삶이 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